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이제 촬영 수업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서 지난주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채널을 개설하는 과정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촬영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촬영 수업을 비대면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카메라로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영상 편집 수업이 들어갈 거고요. 오늘 촬영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 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평상시 촬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그 주의사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은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지 그 제작 과정을 아시면은 촬영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콘티를 만들 거예요. 콘티. 시나리오와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방법론에 관한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만 해가지고 영상을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녹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제 강의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하고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과정 자체를 녹화를 해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맛깔스럽게 또 자막도 넣고 여러가지 효과 기능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생방송 실시간 생방송한 영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녹화를 해서 편집한 편집본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영상을 또 업로드 하겠죠.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언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 표현들이 있어요. 용어들, 영상 편집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나 쉽게 말하면 이제 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한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죄다 이렇게 끌어놓고 저장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 파일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우리가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 구상하고 콘티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나열해 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의 콘텐츠들을 쭉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수업 내용 자체를 녹화를 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강조로 요약 정리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윈도우에 숨겨진 기능 뭐 10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10가지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지를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했더니 10가지가 되네요, 12가지가 되네요, 이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우리가 항상 메모,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면서 수첩에다가 메모해서 몇 가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책의 저자인 김혜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컨텐츠 다이어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메모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콘티는 뭘까요? 콘티. 에이브리엄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을 소요한다면, 1시간 동안 나무를 베야 된다 그러면 도끼 가는 데만 45분을 쓰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만치 그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무조건 나무를 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끼가 날카롭고 잘 갈려야만이 나무를 베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 제작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몇 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던 몇 시간짜리, 또는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촬영할 때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김하중 씨하고 주진모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실제 김하중 씨고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전신 성형 수술하기 전의 모습이었죠. 자,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46번 씬인데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메모를 좀 해놨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책자로 돼 있는 건데 앞면하고 뒷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합성해서 봤을 때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백화점 실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한나의 벤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난감해하는 제니 로드 매니저와 코디 해가지고 안절부절 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이때 뭔가를 잔뜩 들고 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 여성분이 이제 페이드인 하며 말한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라고 해서 넌 가짜야. 라고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걸어오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트래킹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넌 가짜야. 넌 가짜야 라고 나오고, 이 차 가짜예요? 중국산일까?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표현을 하고 있네. 그렇죠. 이제 이런 장면이 제가 이제 영화 쪽에 사업하는 사람한테 알게 돼서 책 한 권을 얻었는데, 그게 김하중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미녀는 괴로워의 콘티북이었어요. 그 콘티북의 이제 한 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떠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역 맡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이제 행동, 대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림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림으로. 영상 클립을 쪼개고 붙이며 오랜 시간 매달려 보다 보면 주제가 길을 잃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미처 촬영하지 못한 부분이 뒤늦게 떠오른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콘티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특히 그 CF 촬영할 때 보면 콘티를 그려가지고 CF 배우한테 이제 전달해주면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빠르죠. 글씨보다는 그림이 빨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고 그 CF 출연하는 배우가 이제 열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개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무엇을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할지 미리 구상해 보세요. 영상만 촬영할 수 있고 편집할 때도 시행착오를 줄여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저자 김혜주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콘티를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써놨네요.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아 왔어요. 아기 고양이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직접 촬영,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겠다라고 한 거죠. 업로드 예정일은 언제쯤 된다. 주인공 집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 분양 카페 뒤적이는 중.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먼치킨 고양이 사진을 보고 심쿵당함. 아, 요 고양이가 마음에 들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설명이 뭐냐면은 3마리 고양이들 2초씩 등장의 코멘트. 이렇게 오른쪽에는 서울에서 군포 이동 중 고양이를 데리러 가는 길 풍경 촬영, 빨리 감기 등으로 압축한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군포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거를 뭐 고속 지방도로를 가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길을 풍경을 촬영해 가지고 빨리 쫙 가면 패스비도 돌리겠다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분양 카페 가가지고 드디어 만났다라는 내용. 장면 전환 후에 이 고양이를 이제 거기서 딱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장면 전환 후에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나리오 겸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지시본 같은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죠.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런 콘티, 아까 보여드렸던 콘티북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콘티북이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다 그려가지고 묘사를 해서 해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컨텐츠 제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촬영 방법은 녹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촬영을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자동차가 붕붕하고 가는 그림. 자동차가 이렇게 생긴 자동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로 딱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스에서 고양이를 만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났다라는 장면. 사람은 이제 반갑다라고 여기다 이제 대사를 써주면 되겠고, 고양이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죠? 뭐 야옹하든지. 근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반가움에 뭐 야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촬영할 건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촬영 장비 구매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은 뭐냐면은 촬영 장비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마이크, 조명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지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카메라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우리가 후딱후딱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뭐 구독자가 400만이 넘는 유명한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생방송을 했던 거예요. 아무런 마이크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했대요. PC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니까는 좋은 장비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카메라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 여기 스마트폰을 쓸 거냐, 미러리스를 쓸 거냐 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카메라냐 스마트폰 미러리스냐 어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비 구매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는 서두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주의해야 돼요.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뭐 미러리스도 있고요. DSLR. 미러리스하고 DSLR 구별할 줄 아세요? 캠코더 우리 많이 아시죠? 캠코더, 액션캠, 웹캠, 뭐 ENG는 이제 방송국에서 카메라 출동하면 이제 어깨도 둘러매고 뛰는 전문적인 카메라죠. 가격이 뭐 한 8, 9천만 원 이상씩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 비싼 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그 다음에 거치대는 이제 삼각대라든지 셀카봉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셀카봉, 삼각대, 휴대용 같은 이런 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겠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마이크로 촬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단점들은 있어요. 단점들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명 있으면 다 좋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없어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뭐 다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장비 가격 다 맞추려고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하나씩 볼까요? 두서없이 제가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마이크예요.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인데 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30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에는 이제 뒤에 보시면 스테레오 마이크, 모노 마이크. 이건 이제 샷건 마이크라고 그래서 총처럼 생겼죠. 이건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요 마이크 방향으로 들어오는 소리만 수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노로 할 수도 있고 스테레오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죠. 그렇죠.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샷건 마이크.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와야만이 소리가 잘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노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고요. 상단에 있는 마이크는 스테레오 마이크라고 합니다. 스테레오 마이크는 뭐냐면 왼쪽에서 나온 소리하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좌우 소리가 달리 들리잖아요. 귀에서. 그걸 따로따로 녹음할 때 쓰는 게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예. 왼쪽에 천군 이겨라, 오른쪽에 백군 이겨라, 이제 막 응원 전하는 거를 촬영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나온 소리는 왼쪽 귀로 잘 들리고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른쪽 귀로 잘 들리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마이크,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예, 이렇게 핀 마이크라고 하죠. 핀 마이크.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핀 마이크입니다. 방금 전에 보시던 이 마이크는요, 이거는 이제 PC 또는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마이크고요. 스마트폰에는 연결을 해도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잭 자체가 달라요. 잭이 달라서 소리가 수음이 안 됩니다. 보야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보야라는 브랜드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 조그만 새끼손톱만한 이제 우리 시계 마이크가, 시계 그 배터리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윈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파열음이죠. 파열음. 침 튀기는 소리라든지 이렇게 피읍 발음 같은 거 날 때 좀 심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고요. 요거 이제 사극 커넥터라고 하죠. 사극 커넥터. 6m 길이라고 합니다. 예, 옷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다 연결할 때는 얘를 꽂지만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에 꽂을 때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놔 가지고요, 예, 사용하는 겁니다. 요렇게. 예. 가격대는 뭐 10,000원, 11,000원 정도 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마이크랑 같은 마이크 같은데, 그렇죠? 같은 마이크 같은데 하나는 9,470원이고 배송비가 3,000원이고 똑같은 배송비 3,000원인데, 예, 똑같은 마이크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설명해 놨네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나 또는 스마트 기기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입니다. 깃털이 달려 있네요. 그렇죠? 깃털이 달려 있어요. 가격대는 약 22,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녹음용 마이크, 샷건 마이크 VM60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요것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런 그림이죠. 그렇죠? 이건 듀얼 마이크 잭을 하나 꽂아 가지고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서로 대화할 때, 대담할 때 각각 하나씩 꽂아 갖고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건 싱글 마이크, 듀얼 마이크. 두 개 다 꽂아 갖고 해도 되죠. 뭐 한 사람이 두 개 착용하고 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소니에서 나온 스테레오 마이크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소리가 서로 달리 녹음이 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삼각대, 일시 품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니콘에서 나온 삼각대인데요. 전문가용 삼각대는 아니고 볼헤드 삼각대라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올려놓거나 또는 뭐 조그만 소형 카메라 올려놓고 사진 찍을 때는 괜찮은데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제 좌우 상하 움직이기는 좀 불편해요. 그땐 불편한데 가볍고 튼튼하고 좋아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듀얼 핀 마이크 있었죠?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듀얼 핀 마이크 가격대가 다 달라요. 보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마이크가 많이 유명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오토케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그 촬영용 세트입니다. 촬영 세트인데 뭐냐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뭐죠? 크로마키에 사용하는 그러한 천인데 앞에는 녹색이고 한뒤에는 파란색이라고 돼서 앞뒤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치대하고요, 거치핀하고 두 개를 주니까는 높이가 2m, 너비가 1.5m니까는 두 사람 앉아갖고 대화를 나눌 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방송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 좋습니다. 요런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짐벌처럼 생긴 삼각대, 셀카봉이죠. 셀카봉. 삼각대로 꽂아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놓고 쓸 수도 있고,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요런 것도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있나 볼까요? 블루투스 셀카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버튼이 있으니까 버튼 딱 누르면 착각 찍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종류 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거를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거 있으면 좋겠죠. 좋은 거 있으면 좋은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너무 비싸서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는 있어야 돼요. 솔직히 거치대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거치대, 셀카봉이나 이런 거치대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라든지 이런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전문 카메라를 이용하려면 거치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요게 지금 보시는 DSLR 카메라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소니에서 나온 거 가격이 뭐 81만원, 330만원. 캐논 EOS M6 마크 2, EOS 200D. 자세히 보시면은요, 위에가 이렇게 볼록 나온 애가 있고요, 위에가 납작한 애가 있고요. 그렇죠? DSLR 카메라들은 위에가 뭐 볼록 나와 있어요. 미러리스는 위에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 위에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습니다.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위에가 납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이 어딨나 좀 찾아볼게요. 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들은요, 예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이렇게 생긴 카메라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카메라 렌즈죠. 여기 카메라 렌즈고 여기가 보는 데예요.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된다? 카메라에 이제 촬영이 되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영상하고
그 다음에 피사체하고 사람 눈으로 보는 피사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가까이 와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와서 찍으면 렌즈에는 배꼽이 걸려 있는데 뷰파인더에는 눈이 얼굴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려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촬영된 피사체하고 눈으로 보는 피사체가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다르죠. 요거는 이안 렌즈라 그래서 이안 렌즈라고 해서 아래 거는 이제 촬영되는 렌즈고 위에 거는 보는 렌즈예요. 렌즈가 두 개죠. 렌즈가 두 개라서 옛날 거니까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요 위에 있는 렌즈로 보는 거고 촬영은 실제 아래 거로 촬영이 되는 거죠. 이제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보는 렌즈하고 촬영되는 렌즈가 동일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렇게 촬영이 기계가 생산이 되는데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피사체가 눈에 보일 때는 거꾸로 보여요. 피사체가 실제 피사체가 아래 그림인데요. 아래 그림인데 실제로 촬영되는 피사체는 위에 그림처럼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이 되게 헷갈리겠죠. 그렇죠? 우리 그 YMCA라는 영화, 과거에 그 야구하는 김혜수 씨 나오고 송강호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여기 이제 검은 보재기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왜 뒤집어 쓰냐면 이 안에가 어두워요. 주변은 밝고 그러니까 피사체가 안 보이니까 보재기를 뒤집어 써야 안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볼록 나와 있어요. 지금요. 볼록 나와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피사체가 놓여 있는데 이 렌즈군을 통과했을 때 요 시커멓게 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름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까 그 자바라식 카메라 있었어요. 자바라식 카메라 어디 있더라? 여기 피사체 거꾸로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피사체 거꾸로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거울을 달아놨어요. 영어로 미러. 그 거울을 달아서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기고 세 번 튕기고 오면 되죠. 네 번 튕기면 동일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된다? 거꾸로 보여요. 우리 잔망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잔망경.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물이 똑같이 보이는데 걔는 짝수계를 거쳐야 똑같이 보이는 거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피사체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짝수번을 통과하면 거꾸로 보여요. 근데 홀수번을 튕기려니까 오각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펜타프리즘을 위에 달아놔야 돼요. 그 펜타프리즘을 달아야만이 피사체가 정확히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촬영되는 영상 필름 따로 있고 보는 눈이 따로 있는데 어차피 같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보여요. 펜타프리즘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셔터를 착각 누르면 어떻게 된다? 요 A에 내려가 있던 미러가 위, B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래야 빛이 필름에 딱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착각하고 소리가 나죠. 걸리는 소리가. 당연히 척각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셔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착각하고 찍으면 얘가 아래로 툭 내려와요. 그럼 또 피사체가 어떻게 된다? 위에 거울을 통해서 보이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를 LED로 보지 않습니까? 전자판으로 보니까는 굳이 뷰파인더가 필요 없겠다. 과거에는 뷰파인더 따로 전자판 따로 두 개를 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굳이 이거로 안 보죠. 뷰파인더로 안 보이고 LED나 LCD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이 미러리를 없애자. 미러. 그래서 그게 미러리스예요. 착각하는 소리도 안 나죠. 거울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소리가 없으니까. 부피도 작아졌죠. 예, 그렇게. 이거 이제 필름 카메라죠. F4 카메라.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제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기자들이 호신용으로도 사용했던 카메라죠. 금장 카메라. 예, 저도 이런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자, 요 볼록 나온 이유는 뭐다? 여기 펜타프리즘이 들어있다. 펜타프리즘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 마이크 뭐 이런 거, 거치대, 삼각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억불 카메라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고 제품이네요. 75만원짜리.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은데 중고로 나와 있어요. 90% 중고. 네. 자, 카메라 한번 볼까요? 풀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필름이 36mm 곱하기 24mm였는데 그 필름 역할을 해주는 그 CCD 크기가 필름하고 사이즈가 같다라고 해서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급 저렴한 풀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그 다음에 중급들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플래그십 고급들이죠. 869만 9천원, 요거는 이제 A급이죠. 그 다음에 200만원, 500만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캐논에서 나온 이제 가장 비싼 렌즈 빼고 바디만 870만원 정도 합니다. 왜 비쌀까요? 기능이 굉장히 좋겠죠. 초당 20장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4K도 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로 블루투스. 요즘은 뭐 이렇게 다 와이파이로 사진들을 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죠? 뭐 이런 거야. 그런데요, 여기 보면 미러리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미러리스인데 위에 뭐가 있네요. 그렇죠? 요건 없고, 예. 프레쉬를 달아놨나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카메라 있습니다. 중형 카메라. 가격대가 뭐 400만원이 아니라 4,490만원입니다. 예,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런 장비들도 있어요. 예, 이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도 좋은 거 쓰면 좋죠. 필터, 가방, 삼각대 한번 볼까요? 35만 7천원, 요건 133만원. 오, 이렇게 비싸죠? 높은 가격선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카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본 440만원 정도 하는. 이건 뭐가 비싸죠? 턴테이블이네요. 예. 400만원짜리도 있고요, 200만원, 170만원,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필요 없어요. 근데 카본은 가벼워서 여성분들 갖고 다니기에도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영상용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가 좀 길죠.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 헤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손잡이가 길어 가지고 일반 캠코더는 밑에 이제 받침대 역할하는 데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다가 올려놓게끔 헤드에다 올려놓으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게 카메라인데 여기다 이제 화면도 열어놨죠. 이거 손잡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도 돼 있죠. 어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유압식으로 패닝 연결할 수 있게끔. 좌우 상하 뭐 움직이는 거죠. 벤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좋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사용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자, 카메라 촬영할 때 주의사항을 좀 볼게요. 동영상의 크기는 1080p라고 해서요, 1920에 1080,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니터 해상도가 1080p예요. 이렇게 사용 풀 HD라고도 하죠. 동영상 크기에 맞춰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또 걸어가면서 촬영하실 때, 서 있을 때는 삼각대다 맞춰놓고 촬영하면 되고, 삼각대를 안 갖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각대라고 해서 몸으로 견뎌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지형지물 같은 거 나무에 기대서 촬영한다든지, 그럼 흔들림이 좀 덜 하겠죠. 뭐 벤치라든지 의자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고 촬영한다든지 흔들림이 아무래도 많이 줄겠죠. 근데 이제 걸어가면서 촬영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짐벌 같은 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짐벌이 가격대가 스마트폰용 짐벌은 한 14만원 선 정도에서 움직여요. 있으면 좋죠. 저는 사용하고 있지만 또 뭐 촬영할 때 이것저것 다 싸들고 다니면 그것도 한 집이잖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수평과 수직을 맞추지 않으면 보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타인의 얼굴은 절대 촬영하면 안 되죠. 초상권이 있어요. 초상권이 있어서 본인 얼굴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 얼굴 넣지 마세요. 허락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하면서 얼굴 나와도 됩니까? 라고 하면 끄떡끄떡거리면 예 그러면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서면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라도 표시되는 거를 촬영하거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파열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적당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광. 자연광은 뭐죠? 밖에 나가서 땡빛이죠. 오늘 베란다 밖으로 보니까는 저희 동네는 호수가 있어서 또 며칠 전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나서 특히 어제는 구름이 아주 뭉게구름이 멋있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땡빛이 낀 날보다는 흐린 날 뭉게구름, 그러니까 막 먹구름 낀 거 말고 흐린 날 눈이 따갑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그늘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더 사진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광, 순광, 사광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빛의 이제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촬영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뭐 5분을 할지 10분을 할지 뭐 몇 날 몇시 동안 촬영할지 이런 거는 뭐 슬로우 모션도 있고 타임랩스라는 기능도 있고, 이런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으시면 사용하시고 없으시면 뭐 사용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스마트폰을 좀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볼게요. 카메라가 안 들어갔나요? 가로 자동 회전을 사용한다고 제가 해놨는데 여기서는 좀 뭐가 잘 안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되는데, 자 이제 모니터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가로 세로가 영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이제 가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준비할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영상 크기를 1080p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사진 쪽인데 지금 동영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동영상이에요. 그렇죠? 이 동영상을 촬영하실 건데 이때 해상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지금 후면이 16:9라고 되어 있고요. 16:9, 1920에 1080. 저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화면 쓰지 마세요. 유튜브로 올릴 때 화각이 안 맞습니다. 영상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똑같이 풀 HD 1920입니다. 요즘 보급형 말고 고급 좀 좋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920이 아니라 이거의 2배 3840
3840에 2560. 4K라고 하죠. 4K UHD 4K는 4096이고요. 3840짜리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아까 보야 600 VM600이란 모델이고요. 예. 앞에 요 깃털을 이제 그 바람 소리 잡아주는 건데요. 예, 사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사면 요건 없이 아까 파열음 방지하는 것만 들어있고요. 윈드실드 이거는 별도로 사셔야 돼요. 예. 다시 카메라로 들어갈게요.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옆에 이제 따로 모니터, 지금 사용 중에 있는 키보드. 이 키보드는 지금 USB 연결되어 있는데 멈춰놨습니다. 게임용 키보드고요. 네. 노트북 위에다 그냥 올려놨고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워킹이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촬영하면서 걸어가면 덜컹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죠. 그냥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덜컹 그러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덜컹거려요. 그리고 수평과 수직 맞추는 건 어떻게 맞추냐면요, 요 안에 들어가시면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평 수직 안내선을 놓고 나와서 보면은 가로 세로 선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키보드를 기본으로 잡겠다 그러면 이 안내선이 없을 때는 헷갈릴 수 있었지만 안내선이 들어 있으니까는 가로 세로 선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삐뚤어진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삐뚤어진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안내선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내선이 가로 세로 맞춰주면 되죠. 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피사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불편하니까 위에서 정면을 찍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삐딱하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다 그러면 모니터 화면도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로 세로를 맞춰줘야만이 정확히 나와요. 가로 세로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의 얼굴은 절대 촬영하면 안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는요, 아까 이런 게 있어요. 마이크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는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통화해 볼 때 아시겠지만은 이 스마트폰 자체 마이크로 통화를 하시면은 주변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잘 들리고 주변 소리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어셋을 꽂거나 블루투스 이어셋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착용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 소리도 잘 들어가고 주변 소리도 잘 들어가요.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골전도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그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이제 헤드셋이에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제품인데, 귀에다가 거는 게 아니라, 귓구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귓구멍에다 집어넣는 게 귀에다 걸쳐서 뼈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는 이런 건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또는 뭐 조깅을 하거나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뭐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산책을 하게 되면 음악 소리는 잘 들릴지 몰라도 주변 소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이제 주변 소리를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신제품 얘기 나왔을 때 본사에다 전화를 해봤었어요. 이 신제품에는 그런 주변 소리 잡는 기능을 좀 넣느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그게 그런 기능이 잘 돼 있다. 그럼 비싸요.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응원전 같은 거를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원전 저 멀리서 들어온 소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약하다. 대신에 ASMR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에다 가까이 대고 살며시 얘기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뭐죠? 얼굴이 너무 가까이 오죠? 얼굴이 너무 가까이 와요. 마이크는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ASMR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차분차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카메라가 가까이 와서 얼굴이 또 너무 커지면 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는 내 입에 가까이 갖다 대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카메라는 적당선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어떻다? 마이크 주변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촬영할 때는 내 얼굴이 카메라 앞에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는 별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촬영하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뭐 비싼 거를 촬영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광, 그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사진 찍다 보면은요. 뭐가 참 어려우냐면은 그런 용어들이 어려워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제 피사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얼굴을 촬영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 얼굴을 촬영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찍는 사람 카메라 입장이고요. 그 사람 모델이죠. 피사체. 피사체에 있었을 때 빛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 카메라 뒤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은 빛이 뒤통수에 있으니까 눈이 부시진 않아요. 피사체는 어떨까요? 빛이 충분히 받겠죠. 정면에서. 그러나 사람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이 부시겠죠. 당연히 눈이 부시겠죠. 역광으로 비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사체 뒤에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피사체 뒤통수는 환하게 나오고 피사체 얼굴은 어떻다? 환하지가 않아요. 피사체 즉 모델 입장에서는 뒤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눈이 멀쩡하겠죠. 눈이 부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카메라에는 빛이 어떻게 된다?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빛이 많이 들어오면 카메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 밝구나 해서 어떻게 한다? 어둡게 찍어줘요. 대부분 피사체 사진들을 촬영한 걸 보면 역광이라 그래서 역광 사진을 보시면 주변은 환한데 이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광이라는 거는 이제 내 귀죠. 귀. 90도 각도에서 오는 건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 다음에 사광은 순광과 측광 사이에 있는 피사체 45도 각도로 들어오는 빛이죠. 그렇죠. 역사광은 뭐다? 역광인데 측광 사이에 있는 45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8가지 빛을 보시면 돼요. 우측광, 좌측광, 역사광, 좌역사광, 우역사광, 그 다음에 사광 2개, 역사광, 이제 우사광, 좌사광, 순광이나 역광이나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빛이 어떻게 보이냐가 문제예요. 빛이 순광, 정면에서 들어온 거였어요. 아까 정면에 들어온 빛이 순광인데 카메라가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빛을 순광이라고 하고, 정면광, 빛이 균일하게 골고루 비춰주기 때문에 평면적이고 부드럽고 색 재현력이 뛰어난데 입체감이 없어요. 초보자 가장 많이 찍을 때 사용하는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감이 없어요. 사광은 앞쪽 45도 각도인데 인물 사진을 담을 때 입체감이 아무래도 좋겠죠. 입체감이 좋아요. 측광은 옆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 귀는 밝게 들어오겠죠. 귀는. 그러나 코 반대편 코는 어떨까요? 어둡게 나오겠죠. 그렇죠? 역사광,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이 렘브란트 화가가 자주 사용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빛이 역사광으로, 빛이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가 쪽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창가 쪽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그거를 잘 표현한 화가 중에 한 분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이 분의 이름을 따서 렘브란트 각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 뒷측면 45도로 고개를 돌려가서 사진을, 스마트폰 셀카를 찍을 때 이게 이제 셀카 각이다,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광이라고 하는 거는 찍히는, 피사체가 빛을 바라보고 찍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찍는 사람이 빛 쪽을 바라보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만 찍으면 멋있고 한데 잘못 찍으면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진이 있나 좀 볼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네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그 가로등이에요. 뒤에 아파트 안에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을 배경으로 놓고 소나무, 새순이 올라온 소나무를 찍었어요.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을 정도니까 시간이 그렇게 밝은 시간은 아니고 약간 어두운 시간이죠. 근데 피사체가 어떻게 됐어요? 소나무라는 거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소나무 이파리라고 하는 것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카메라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으로 촬영했을 때는 빛을 기본적으로 측강을 합니다. 빛을 분할을 해요. 9등분 분할을 하거나 16등분 분할을 하거나 25등분을 하거나 해서 빛의 양을 측정하죠. 그래서 빛의 양이 이만큼 중에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왔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빛이 중간 크기보다 많다라고 하면 어둡게 만들어야 되고, 어둡다라고 늘 생각되면 밝게 만들어줘요. 근데 인위적으로 밝게 안 되면 후레쉬가 강제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다? 어두운 게 아니라 밝게 표현됐어요. 밝게 표현되니까는 이 밝기보다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이 피사체, 즉 소나무 이파리가 어둡게 더 나온 셈이죠. 이렇게 많이들 찍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건가요? 왼쪽의 사진은 지금 돛을 달고 있는 범선 같은데, 여기 지금 돛이 하얀색이네요. 그렇죠? 하얀색인데 이 주변이 어때요? 밝죠? 밝으니까 어둡게 만들어야 돼요. 어둡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검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빛은 어떤가요? 물빛은 이거보다 더 밝았겠죠. 근데 이걸 어둡게 만드니까 검게 보이고, 하늘은 더 밝았을 텐데 어둡게 만들어지니까 그나마 구름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도 안 보이고 여긴 돛도 안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 돛을 강제로 밝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 다 전반적으로 다 환하게 보였는데 구름 하얀색이나 저 뒤에 있는 건 아예 뭉개져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걸 밝게 나와야 되고 어두운 건 어둡게 나오려면 되게 어려워요. 사진은 그렇게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두운 거고, 그런데 밝은 거와 어두운 게 같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이 많이 이제 기능이 들어와서 많이들 좋아지고 있지만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요거는요, 빛이 이제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얘는 역광이에요. 저 빛이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얘는 사광이죠. 사광이에요. 사광이라는 거는 정면 좌측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우측에서 오는 거. 예, 이걸 사광이라고 합니다. 빛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얼굴이 검은데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됐다? 어둡게 나오겠죠. 그렇죠? 어두우니까 밝게 만들어져서 이 검은 피부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벽면이 하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밝다고 인식하겠죠. 그러면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면
이 벽면은 괜찮지만 창가는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게 같이 공존되는 사진은 찍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측광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자, 강의 및 게임을 어떻게 녹화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강의를 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PDF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 또는 게임을 중계할 때 어떤 작업을 하는 모습이죠. 컴퓨터 상에 있는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를 우린 녹화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내가 톱질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카메라를 갖고 와서 톱질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되는데, 컴퓨터 화면 자체를 우리가 촬영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처음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를 촬영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자체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한 손으로, 왼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마이크를 조작하고 마우스를 조작하고 키보드를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 왼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치대를 하나 뒀어요. 거치대를 두니까는 모니터 앞에 거치대를 두고 왼손과 오른손을 적절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다가 아무래도 카메라 직접 화면을 촬영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화면이 되게 떨리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녹화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게 된 거죠.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뭐 오캠이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반디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OBS 스튜디오라든지 또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요, 이 윈도우 캡처 기능들이 있어요. 윈도우 캡처 기능이라든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반디캠이라고 하는 거 사용 한번 해볼 겁니다. 반디캠이 이제 열리네요. 그렇죠? 이제 반디캠을 열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사용할 녹화 모드를 선택하세요. 영역을 선택할 건지 전체를 녹화할 건지. 저는 모니터 3개를 쓰니까 모니터 1번, 2번, 3번 어떤 모니터를 녹화할 건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1번 모니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를 할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영역을 따로 설정하게 되면 요 이제 영역이 요만큼만 녹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이제 녹화는 전체 화면을 쓸 건데요. 예. 전체 화면을 사용하겠다는 게 위에 이렇게 떴네요. 뭐가 나타났다 들어갔다 그래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가 떴어요.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 보입니다. 위에가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그리기 모드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뭐를 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기 창이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좀 보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모니터로 숨겨놓고 마우스 이제 포인터로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이용하면 편해요. 이런 거 이용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녹화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LEC 레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화살표를 눌러놓고 이제 녹화 명령을 들어가면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별도로 녹화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별도로 녹화하는 중입니다. 글자도 쓸 수가 있고요. 예. 지우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워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어요. 아까 낙서한 거 있었죠? 그것도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직선,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요거는 형광펜 색깔도 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괜찮겠네요. 그렇죠?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우개를 이용하면 낙서한 거는 싹 지워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빨간 펜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준비 전에 어떤 내용으로 설명할 건지를 시나리오 아까 그 콘티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디캠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멈출 때는 일시정지 하겠죠. 그렇죠?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녹화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제 녹화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녹화를 다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화가 이제 멈춰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녹화한 영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될 때 여기 좀 보시면은 이거는 게임 녹화 모드라 그래요. 게임 녹화 모드고요. 좀 전에 보시는 건 화면 녹화 모드인데 화면 녹화 모드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아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임 녹화 모드는 뭐냐면 게임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 뭐야 이 그리기 모드 같은 건 안 쓰잖아요. 화면 설명할 때는 하겠지만은 게임 녹화하면서 게임할 때 거기다 표시하지는 않거든요. 이 게임 녹화는 뭐냐면 게임에서 나오는 효과음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하고 제가 말하는 소리하고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장치 녹화 모드인데 웹캠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 웹캠. 여기 웹캠이 있어요. 노트북 자체 웹캠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얘를 녹화를 한다든지 이거야 사실은 우리 카메라 안에 이 노트북 안에 보면 카메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 기능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녹화 모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크 소리 추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마우스 커서 효과 추가 이런 거 있고 웹캠 오버레이 추가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오버레이 웹캠 오버레이 같은 거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제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죠. 일반 어디에 들어있는 거 볼까요? 여기에 지금 저장됐어요. 열기 누르면은 여기에 녹화된 영상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왜 소리가 안 들어갔지?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죠? 예, 뭐가 망친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소리 녹음하기 녹화하는 동에 별도로 녹음할 거냐 하는 거죠. 별도로 이제 웨이브 파일로 녹음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사용 안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기본 사운드로 마이크 이거 연결해서 하나둘 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하나 둘 소리가 되게 작게 들어오네요. 여기는요. 하나 녹음 소리가 분명히 녹음이 됐는데 그렇죠? 녹음이 됐는데 소리 굉장히 작게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열어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안 들어갔네요. 이상하네요. 이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마이크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소리가 안 들어가네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책에서 말하는 오캠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얘는요. 네, 생방송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에도 생방송 기능이 있고 유튜브에도 생방송 기능이 있는데 얘를 동시에 하고 싶다 이거죠. 이럴 때는 이 오캠을 그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방송하는 수업도 뒤에 있겠지만은 이 생방송을 하려면 자격 제한이 있어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직접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자격에 상관없어요. 인원수에, 구독자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마음 놓고 여러분이 생방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OBS라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이 OBS 스튜디오가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녹화 그 화면이 모니터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니터가 하나로만 나올 때는, 모니터가 하나로만 돼 있을 때는 깔끔하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이제 트리플 모니터 상태라고 해가지고요.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선택하면 글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육성 사업 해가지고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검정천이고요. 검정천에다 이제 글자가 나오는 거죠. 깔끔하죠? 아까하고 달리요. 아까는 검정 화면을 배경을 안 깔아놓으니까는 저 뒤가 지저분해졌는데 지금 이게 화면이에요. 이 검정 화면이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멘트를 깔아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글자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어떻게 된다? 윗글자가 지금 검정이 위에 가 있으면 검정이 다 가리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검정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 화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화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왼쪽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 화면 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화면이 왼쪽에 있는 화면인데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왼쪽 화면에 가려서 안 나오니까 왼쪽 화면을 가리면 오른쪽 화면이 보이는 거죠. 오른쪽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중앙 화면은 요게 중앙 화면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죠. 이게 중앙 화면이에요. 지금요. 거기에 이제 이 화면을 띄워놓으니까는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화면이 보인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작업하는 건데, 이거는 게임할 때도 사용하면 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좀 뭐 복잡합니다. 대신에. 이건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캡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게임. 여기 게임이 뭐가 있나 잠깐 볼까요? 제가 가끔씩 하는 게임인데, 여기 보면 상단에 Alt Z를 눌러서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컨트롤하고 G 눌렀거든요.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상을 제가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게 녹화가 되겠죠. 그렇죠? 녹화가 돼가지고 현재 녹화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가지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녹화 안 할래 하고서 중간에 멈춰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로고 플러스 윈도우 로고 키 눌러서 G 누르면 다시 이제 캡처가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내용이 18초 동안 녹화했는데 녹화가 돼가지고 이제 녹화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무슨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녹화 안 할래 하는 순간에 멈춰버릴 수. 자, 아까 녹화하던 거 있었죠. 그렇죠? 예. 멈춰버릴 수가 있죠. 이제 오디오 여러가지 캡처 성능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갤러리 설정. 아까 그 게임하던 거니까 게임하던 동영상 캡처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네. 로고 플러스 G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 가서 내가 녹화할 건지 네, 캡처. 엑스박스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일치하는 메시지가 5개나 있다 그러네요. 뭐라고 이렇게 CPU가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캡처 기능 모든 캡처 표시 조금 전에 녹화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뭔가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게임을 시작해야만이 녹화가 들어가요. 게임을 시작해야만이 녹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게임을 실행하니까 화면에 뭐가 하나 떴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잠깐 볼까요? 예, 여기에 Alt Z를 눌러서 지폴스 익스페리언스 게임 내 오버레이를 사용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떠 있었던 거 보셨어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예, Alt 키 눌러서 Z 누르면 예, 지폴스 익스페리언스라고 해서 이런 말이 뜨는데 자 녹화를 한번 해볼까요? 녹화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게임을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할 건데 이런 게임을 하고 나서 종료를 하겠죠. 그렇죠? Alt Z 누르면 아까 녹화하던 거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지. 저장이 됐죠. 그렇죠? 예. 녹화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게임 필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갤러리 예. 파일의 위치를 열어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이 게임이 커맨드 앤 컨커라고 하는 그 게임인데요. 그 안에 지금 그 폴더에 저장은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체 홈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녹화하는 장면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중간에 녹화를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려면 쉬운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이제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같이 게임을 하면 내 목소리도 들어가고 게임 소리도 들어가서 생방송으로 띄울 수도 있고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예. 자,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편집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때 촬영을 먼저 하겠죠.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된 영상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컷 편집이라는 걸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밀하게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면 워터마크 및 제목을 넣어요. 여기다가 우리 방송 드라마나 또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오른쪽에 KBS니 MBC니 9, 11 이거 숫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고 같은 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 워터마크 및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씬들마다 자막이 들어가죠. 자막. 그리고 이제 동영상 자체가 있으면 그 위에 자막이 들어가고, 영상 위에 올라가요. 자막은. 그리고 효과음들은 아래 내려놔도 상관없죠. 위에 있든 아래 있든 간에 뿅뿅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을 쫙 깔아놓죠. 우리 드라마 보면 OST들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는 테두리 자막이, 워터마크 자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 자막 놓고 효과음 놓고 배경, 그 트랙이 5개예요. 근데 이 동영상 자체는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이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트랙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애니메이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디즈니랜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보면 거기 애니메이션이 있고 중간중간에 효과음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영화에는 자막이 따로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예능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배경음악 들어가고요. 또 강의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저도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메모장을 띄워놓고 자막을 보여드리듯이 하게 하는데, 본래 영상 위에다 자막을 따로 틀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프 효과 넣고 자막 넣고 그 다음에 오디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예. 자,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한 것보다는 자막이 있었을 때 자막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를 듣지 않아도, 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막을 많이 눈으로 봄으로써 누구 소리를 안 들어도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음들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영상 편집 프로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쉽게 말해서 PC용이냐 스마트용이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PC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밴믹스, 곤믹스, 아이프리, 윈도우 무비메이커 이건 무료고요. 물론 곤믹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유료 돈을 내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됐다?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렇죠? 프리미어 러시라든지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맥에서 사용하는 전용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베가스 프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을 관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녹화를 해놨지 않습니까? 몇 개를. 그 녹화한 영상이 소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녹화가 여기저기 들어갔어요. 제가 반디캠으로 녹화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Alt G 눌러가지고 윈도우 상에서 제공해주는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 그래픽 카드를 지원해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나 했는데, 그 세 가지가 각각 어디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녹화 뜨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영상은 어디에 녹화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런 동영상들을 외장 하드에다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클라우드에다 저장할 거냐. 외장 하드면 내가 집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만 쓰면 되고요. 그렇죠?
단점은 뭐예요? 장점은 좋죠. 내가 사용해서 쓰는 거니까. 단점은 분실할 수 있다? 분실을 안 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시게이트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LG나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외장하드를 생산하지 않아요. 삼성도 지금 하드는 생산하지 않고 이제 SSD만 생산하고 있는데, 시게이트나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세계적인 브랜드들이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데서 생산하는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는 인터넷이 연결돼서 뭐든지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좀 비싸요. 한 달에 얼마씩, 뭐 1년에 얼마씩 하는 건데,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윈도우가 돌아가는 SSD,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같이 저장되는 것, 그 다음에 이건 20테라짜리 외장 하드가 되고요. 이건 14테라짜리, 8테라짜리, 이건 제 US 메모리 256기가짜리인데, 보편적으로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빨갛게 보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들, 동영상 컨텐츠들이 이 안에 보관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수업 자료를 보관해 두는 곳인데, 아까 저장된 것이 동영상 폴더 안에 내문서였나요? 내문서 안에 반디캠이라는 게 있었고요. 반디캠, 내문서, 문서, 영어로 BAN, 반디캠, 예, 여기 들어있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영상이 하나, 두 개 들어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번 게 아닌데요. 여기 들어있네요. C 드라이브에. 예. 며칠 전에 폴더를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사용자의 이정민의 문서, 다큐멘트인가 반디캠, 여기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여기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폴더를 바꿔줘야겠네. 여기 하나 들어가 있었고, 아까는 동영상이라는 폴더 안에 캡처 기능 안에 커맨드 컨커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아까 들어간 거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문서 안에 비디오 폴더가 있고 마이 다큐멘트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각각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폴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모아서 동영상이라는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아까 다큐멘트라는 곳에 있었던 반디캠에 있는 거, 얘들도 이 동영상으로 다 넘겨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들어갔어요. 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이제 싸돌아다니는 있는 애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니까는, 한쪽에다 모아서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캡처한 거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롭박스는 2기가, 뭐 15기가, 뭐 30기가, 뭐 5기가 이렇게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 용량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외장하드를 용량 큰 거를 사가지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에피소드별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어디냐면은 밴드 우리 2일차 강좌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제 수업 자료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그 비디오 폴더에 있었던, 그랬죠? 잠깐만요. 한쪽으로 옮겨 넣어 볼게요. 아까 비디오 동영상 폴더에 있던 얘들을 잘라내기 해서, 그 다음에 아까 2일차 강좌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누를 거예요. 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수업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다 묶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환하고 오늘 이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든지 아까 김하중 씨 나오는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콘티북에다 나왔던 장면들이라든지 뭐 빛의 각도라든지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와 같이 다 연결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이제 1일차 지난 시간 2일차 다음 주에 3일차 이제 강의한 내용 여기 이제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 거예요? 에피소드별 분류하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근데 여기는 동영상만 저장된 건 아니죠. 그날의 수업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는 셈이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오래전서부터 녹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녹화해온 게 어디 들어있냐 이거죠. 여기 이제 영상 작업한 폴더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요 작업용 아까 보여드린 요거하고 이제 올해 수업이 끝나면 다 여기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특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 제작한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뭐 음악 나오게 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코로나 자기야 손 씻자 뭐 이런 거.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한 거라든지 그 배경 그림으로 나왔던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료 모음 안에 강좌 녹화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2014년도 4월달 4분기부터 제가 녹화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2014년서부터 녹화했던 영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녹화가 됐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조금 틀어놓기가 불편할 정도로 어색해 보일 것 같은데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2번 문제는 뭐 계산하는 거냐면 판매 순위 구하는 거죠. 예. 일단 글자가 함수가 자, 요렇게 해서 아무래도 화면이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번 문제는 뭐냐면은 재고 수량이 20 이상이면서 이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이죠. 그렇죠? 성원은 180이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180을 더 줄여서 쓰면 이렇게 이제 제가 2014년도부터 녹화를 해왔던 내용들이 이 안에 쫙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렇게, 예. 분기별로 저는 계속, 분기별로 폴더를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별로,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과정으로 뭘 했는지, 이런 거. 예, 강좌 시간표라든지, 동아리 시청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정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별로 제가 저장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날짜별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유럽을 가셨다 그럼 유럽 1일차
몇 년 몇 월 며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날짜별로 촬영된 거를 따로 분류를 해서 보관하시겠죠. 하루 같은 여행이야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날짜별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날짜별로 꼭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폴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촬영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콘티를 짜야 돼요. 메모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만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인사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할 건지, 어떤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상에는 인사말에서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수업하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는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인사하고 오늘 수업 내용은 요런 내용이니까 요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수업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닐 때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승전결 이렇게 보여줄 거냐, 기승전결로 갈 거냐,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다시 기승전결로 갈 거냐. 대부분은 결말을 보여주고 기승전결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론이 뭐예요? 저는요, 영상을 잘 만들자 이런 얘기니까 그 결론은 얘기 안 하고 처음에 이제 기승전결을 설명해 가면서 쭉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마무리하고 수업을 끝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